구독하고 댓글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경희는 동화는 믿지 않았지만 사랑은 항상 믿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힘과 독립의 가치를 가르쳐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삶이 어려웠을 때에도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그녀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조용한 결의로 모성과 일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성민은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밝고 호기심 많은 7살 소년이 그녀의 하루를 웃음과 경이로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만났을 때 사랑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냈고 그녀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했습니다. 방은 잘 차려입은 사교계 명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중한 미소와 공허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홀짝 마시며 친절한 얼굴을 찾아 방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왔다. 영호는 힘들이지 않은 방식으로 매력적이었다.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되었고 그의 미소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만하지는 않았다. 그의 밝은 피부는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와 대조되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니면 적어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그는 마치 이미 친숙한 사이인 듯, 마치 길이 교차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밤은 거의 오지 않을 뻔했어요. 그는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실수였을 거라는 걸 알겠어요.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불꽃을 느꼈다. 그는 세심하고 재치 있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와 대화에 빠지기 쉬웠다. 그들은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삶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그녀의 아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남자들이 그녀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종종 보이는 평소의 망설임에 대비했다. 대신 영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존경스럽군요.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싱글맘이 되는 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야. 경희는 그날 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에 데이트를 했지만 영호처럼 그녀를 이해해주는 남자는 거의 없었다. 그는 성공적이고 지적이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호는 완벽한 남자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경희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사려 깊은 데이트를 계획했고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성민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가져다주고 그와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서류상으로는 그가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보다 더 통찰력 있는 성민은 처음부터 조심했다. 그녀의 아들은 항상 조용한 관찰자였으며 종종 경희를 놀라게 하는 직감으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의 주저함이 단순히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려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기 쉽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호에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손을 내밀거나 아이들이 신뢰하는 어른들에게 가끔 하는 것처럼 무릎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희 가까이에 머물렀고 영호가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번 그것에 대해 물었고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영호 좋아해.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고 그의 이마에서 컬을 빗어냈습니다. 성민은 생각에 잠긴 채 눈썹을 모은 채 주저했습니다. 그는 착해.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무언가.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관자놀이에 키스를 했다. 나도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당시 그녀는 성민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믿었다. 결국 변화는 아이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녀는 다른, 더 괴로운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영호는 성민에게 노골적으로 불친절한 적이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잔인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경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차가움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영호는 항상 예에 바르지만 초연했다. 그는 성민을 인정했지만 휴일 파티에서 직장 동료의 아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인정했다. 진정한 따뜻함이 없이 거리를 두고 인정했다. 한 번 이상 성민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대화를 방해했을 때 알리사는 영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잠깐 짜증이 났지만 금세 미소로 가려졌다. 적어도 처음에는 무시하기 쉬웠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영호의 아파트에 있었다. 엘리사는 부엌에서 샐러드를 준비하며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모퉁이를 들여다보았다. 성민은 바닥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로 놀고 있었고 얼굴을 살짝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영호는 그 위에 서서 자세를 굳혔다. 엘리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아. 영호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고 그녀를 향해 돌아서면서 미소가 돌아왔다. 물론이지. 그는 가볍게 말했다. 성민이 방금 주스를 쏟았어. 치우자. 당시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그 장면은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성민의 어깨에 작고 희미한 멍이 든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넘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일들이 계속 쌓였다. 영호는 성민에게 더 오래 참을 수 없어 보였다. 그는 더 자주 그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더 조용히 있으라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지만 항상 미묘했고, 항상 엘리사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녀는 영호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호가 청혼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들은 첫 데이트를 한 레스토랑에 있었고 반짝이는 요정 불빛 아래 개인 테이블에 앉았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럽고 숭배로 가득했다. 사랑해,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좋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엘리사는 승낙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의심의 깜빡임을 무시했다. 그녀는 성민이 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방식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영호가 옳은 선택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결혼식을 앞둔 몇 주는 알리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야 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가능한 가장 낭만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남자. 그녀에게 영원을 약속한 남자.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그것을 믿어야 했다. 준비로 그녀의 나날이 소모되었다. 보내야 할 초대장, 맞춤해야 할 드레스, 마무리해야 할 장소가 있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회의와 선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영호는 그녀 바로 옆에 있었다. 미소 짓고 동의하며 마치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표면 아래의 긴장감은 커질 뿐이었다. 성민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지만 알리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러났다. 그는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혼자 놀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영호를 피했지만 그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묘했습니다. 앨리서가 그것을 정상적인 어린 시절 행동으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소파에 앉아 결혼 잡지를 넘기고 있을 때 성민이 그녀 옆에 소파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 가까이 몸을 숙이고 머리를 그녀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엄마, 그는 망설이며 말했고 그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소매자락을 만졌습니다. 앨리서는 그를 내려다보며 그의 이마에서 컬을 빗어냈습니다. 우리 영호와 같이 살아야 하나요? 그녀는 당황하며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맞아요, 자기야. 결혼 후에는 우리 모두 가족처럼 같이 살 거예요. 성민은 오랫동안 침묵한 후, 여기가 좋아, 라고 중얼거렸다. 앨리사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그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알아, 자기야. 하지만 우리에게 좋을 거야. 영호가 우리를 돌봐줄 거야. 너만의 방, 너만의 공간이 생길 거야. 재밌을 거야. 약속할게.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녀는 더 많이 물었어야 했다. 그녀는 그를 재촉했어야 했고 들어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영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여기서 한마디. 여기저기서 한번 쳐다보는 것. 항상 신중하게 측정된 것처럼 보였던 성민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점점 얇아졌다. 그는 여전히 경희 앞에서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 소년에 대한 그의 짜증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어느 날 오후 결혼식 피팅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경희는 마지막 수정을 위해 측정을 받고 있었고 높은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가 자신의 몸매에 꼭 맞는 방식을 감상하고 있었다. 성민은 부티크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자동차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무 바닥을 미끄러졌다. 휴대전화를 스크롤하던 영호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주워. 성민은 장난감을 잡으려고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손이 서투르고 장난감이 더 멀리 굴러갔다. 그는 장난감을 잡기 위해 앞으로 기어갔지만 영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주워. 성민은 얼어붙었다. 경희는 날카롭게 돌아서서 눈살을 찌푸렸다.
영호,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그는 부주의, 영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 성민은 서둘러 자동차를 가져와 다시 앉았고 그의 작은 손은 자동차를 꽉 움켜쥐었다. 경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옷차림을 했지만 가슴에는 불안이 무겁게 자리 잡았다. 진짜 시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왔다. 늦었다. 성민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고 경희는 마지막 순간에 결혼식 계획을 마무리했다. 영호는 주방에 있었고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자세는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너무 부드러워. 영호가 갑자기 말했다. 경희는 노트북에서 눈을 뗐다. 누구? 당신 아들. 그녀의 척추에 오한이 스쳤다. 성민,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는 어린애야, 영호. 너무 예민해. 너무 보호받아. 영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가 어른으로 자랄 거라면 훈련이 필요해. 경희는 몸을 굳혔다. 그는 7살이야. 규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영호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경희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너는 친절함이 그를 삶에 대비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는 강해져야 해.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휘둘렀다. 난 그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영호는 마치 자신을 되돌리려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야. 그게 다야. 너희 둘 다.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다. 결혼식 전날 성민이 그녀의 방으로 왔다. 그는 잠옷을 입고 문간에 서 있었고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그의 작은 몸이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엄마, 경희는 하룻밤 짐을 꾸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자기야. 성민은 망설이며 그의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자도 돼요. 그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꽉 쥐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벌렸다. 물론이죠. 그는 그녀 옆 침대에 올라타서 어렸을 때처럼 그녀의 옆구리에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내일이 걱정돼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성민은 오랜 시간 침묵한 후 마침내 속삭였다. 저는 그가 제 아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경희의 심장이 뒤틀렸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당신은 항상 저를 가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들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날 영호가 진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은 밝고 맑게 밝아졌다. 태양이 저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의식을 위해 하얀 의자가 줄지어 놓인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택 자체는 웅장했고 영호의 부유한 친척 중 한 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오래된 돈과 명예가 넘치는 넓은 부지였다. 꽃꽂이부터 우아한 좌석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경희가 한때 꿈꿨던 종류의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신부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를 조정했다. 원단이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복잡한 구슬 장식이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행복해야 했고 곧 시작하려는 삶에 대한 기대감에 압도되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을 느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엄마, 성민의 작은 목소리. 방을 지나가며 그녀는 돌아서서 그가 작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문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두운 컬은 깔끔하게 빗어졌고 갈색 눈은 크게 뜨고 탐색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왕 같아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앨리선은 부드럽게 웃으며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어린 왕자, 정말 잘생겼어요. 성민은 평소보다 잠시 더 그녀에게 매달려서 그의 얼굴을 그녀의 어깨에 파묻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긴장되세요. 그녀가 물으며 뒤로 물러나 그를 바라보았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다. 그래요. 무슨 걱정이에요, 자기야. 그는 입술을 깨물고 문을 쳐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요. 앨리선은 그의 망설임이 가슴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켜야 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웨딩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이 들여다보았다. 5분만, 엘리사.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성민의 손을 꽉 쥐었다. 갈 시간이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들이 복도로 들어서자 그녀는 웅장한 계단 끝에서 기다리는 영호를 보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차림새였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빗었다. 그는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웃고 굳은 악수와 세련된 미소를 교환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그의 표정에 뭔가가 번쩍였다. 읽을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성민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얼굴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 딱딱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차가운 무언가. 어서, 성민아. 엘리사가 속삭이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의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호에게 꾸중할 이유를 주고 싶지 않았다. 성민은 그녀 옆을 걸으며 그의 작은 발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영호가 앞으로 나서서 엘리사에게 팔을 내밀었다. 너 정말 아름다워. 그는 중얼거렸다. 엘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억지로 웃은 것 같다. 고맙구나. 성민은 그녀 옆에 어색하게 서서 발에서 발로 몸무게를 옮겼다. 영호의 시선이 그에게로 옮겨졌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성민, 똑바로 서.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소녀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고 어깨가 긴장했다. 엘리사의 배가 뒤틀렸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고 영호에게 좀 쉬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래 정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며 예식의 시작을 알렸다. 너무 늦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식은 꿈의 장면처럼 펼쳐졌다. 손님들은 깔끔한 줄로 앉아 있었고, 값비싼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통로를 따라 늘어선 꽃들은 완벽했고, 그 향기가 신선한 야외 공기와 어우러졌다. 엘리사와 영호가 주례자 앞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지는 해의 따뜻한 빛을 받으며 현악 사중주가 부드럽게 연주되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안에서 엘리사는 마치 불안정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서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있는 성민을 흘끗 보았다. 그의 작은 다리가 살짝 흔들리고 그의 닦은 정장 구두는 간신히 바닥에 닿았다. 그는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항상 긴장한 버릇이 있었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서 살짝 움직였다. 영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압박감에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턱이 꽉 다물어졌고 그의 눈은 그녀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잠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사라졌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라도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입을 다물어. 침묵. 하지만 엘리사는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내고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늘이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리셉션은 웅장했다. 잡지에 실릴 만한 축하 행사였다. 웃음과 대화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호화로운 부지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춤을 추었고 얼굴은 행복과 술로 붉어졌다. 엘리서는 미소를 지으며 군중 사이를 지나갔고 사람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 주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가 저녁의 기쁨에 몸을 맡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는 자녀 불안이 깃들었다. 그때 그녀는 디저트 테이블 옆에 있는 성민을 보았다. 그는 작은 조각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성민은 케이크 조각을 잡으려 했고 그의 손가락은 영호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잡았을 때 간신히 접시를 스쳤다. 경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닿기 전에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크고 틀림없는 때림 소리였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리셉션의 소음을 뚫고 지나갔다. 방은 멍하니 침묵에 빠졌다. 성민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그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생겼고 그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커져 있었다. 경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숨결에 그녀는 날카롭고 질식하는 듯한 헐떡거림을 느꼈다. 영호는 소년 위에 섰고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착하게 행동하라고 했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신히 억제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성민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손을 움켜쥐고 작은 몸을 떨었다. 경희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녀 안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음악이 멈췄다. 손님들은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색한 불편함에 차서 개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열이 올랐다.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것이었다. 영호는 아들을 때렸다.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생각 없이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성민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영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제한 분노로 떨렸다.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그녀는 눈물이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군중 속에 한숨이 터져나왔다. 영호는 마치 그녀가 방금 자신을 때린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이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섰다. 그녀는 몸을 숙여 성민의 얼굴을 부드럽게 움켜쥐고 그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서, 자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속삭였다. 영호는 얼어붙어 굴욕감을 느끼며 자신이 조종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택의 웅장한 입구를 훨씬 넘어갈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뚝 솟은 철문이 저녁 불빛 아래 반짝였다. 시원한 밤 공기가 파도처럼 그녀를 강타했지만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타오르는 분노와 굴욕을 달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성민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녀의 손아귀 위에서 떨렸다. 그의 뺨은 여전히 때림으로 인해 붉었고 아랫입술은 떨렸고 그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차도에 늘어선 큰 참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니, 자기야. 성민은 침을 크게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미안해, 엄마. 그는 속삭였다. 그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경희는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달콤하고 친절한 소년이 사과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영호가 그를 다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를 팔로 끌어안고 꽉 껴안았다. 아니, 자기야, 미안해할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내 말 알아. 성민은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고 경희는 긴장했고 그녀의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그녀는 급히 돌아서서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본 순간 그녀의 근육은 이완되었다. 봄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거기에 서 있었고 그녀의 우아한 드레스는 약간 주름져 있었고 그녀의 발꿈치는 그녀가 서둘러 달려오면서 포장도로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경희. 너는 그녀는 성민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다. 맙소사, 경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가 그를 때렸어. 봄이.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내 아들을 때렸어. 봄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옆에 웅크리고 성민의 곱슬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쓸어주었다. 괜찮아, 자기야. 성민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다. 그냥 조금 아플 뿐이야. 봄이는 경희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다. 어서.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경희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민을 팔에 안았고 그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드레스천을 움켜쥐고 보미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모든 징조를 무시했을까? 무엇보다도 그녀는 어떻게 이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게 했을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인정하기는 아플지라도. 그녀는 꿈을 믿고 싶었고, 영호가 자신이 가장한 남자라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너무나 틀렸다. 보미의 차는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엘리사가 성민을 뒷좌석에 앉히자 그녀는 그녀 뒤에 존재감을 느꼈다. 무겁고 친숙한 존재감이었다. 영호.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턱시도는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의 표정은 감정의 폭풍이었다. 충격, 좌절, 그리고 다른 무언가. 더 차가웠다. 엘리사, 이러지 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민 반응이야. 과민 반응? 엘리사는 얼굴이 빨개졌다. 내 아이를 때렸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는 쉿쉿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애한테 손을 대고 내가 그냥 털어낼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영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실수였어. 그는 부주의했고 나는 그만해. 엘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냥 멈춰. 보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너는 안으로 들어가, 영호야. 내가 무슨 변명을 하든 통하지 않을 거야. 영호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엘리사. 너는 항상 그를 아껴주잖아. 그는 규율이 필요해. 그 말은 그녀의 척추를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똑같은 무시하는 어조였다.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든 짐이라는 똑같은 믿음이었다. 그가 다른 무언가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영호가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였다. 엘리사는 느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성민이는 내가 규율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결코 규율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영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미가 엘리사의 팔을 잡고 그녀를 차 쪽으로 끌어당겼다. 가자. 그녀가 중얼거렸다. 엘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수석에 올랐다. 보미는 엔진을 시동하고 저택의 긴 차도에서 차를 몰았다. 호화로운 결혼식, 놀란 손님들, 영호의 뜨거운 시선이 뒤로 남겨졌다. 성민은 조용히 뒤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엘리사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약속할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신뢰했다. 정말이야.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미가 희미하게 밝혀진 거리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웅장한 저택, 호화로운 결혼식, 영호의 섬뜩한 존재감이 백미러에 사라졌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고 들어올려지기를 거부하는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성민은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를 흘깃 보았고 그의 뺨에 여전히 보이는 붉은 자국에 배가 뒤틀렸다. 그것은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다. 그녀가 무시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켰다. 그 생각이 불타올랐다. 보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어디로 데려가길 원해? 엘리사가 망설였다. 집으로. 정말이야?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로에 집중했지만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경로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서 퍼져나오는 긴장감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미는 몇 달 동안 영호를 의심했지만 결코 너무 세게 밀어붙이거나 결코 과격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 이제 엘리서는 자신의 눈에서 자신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녀와 성민이 수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차를 몰았을 때 엘리서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치로 가득한 부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보미는 주차하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머물기를 원하세요? 엘리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했어. 고맙습니다. 보미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엘리서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 성민을 쳐다보며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괜찮아야 해. 보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리고 모든 말이야. 그럴게. 엘리사가 약속했다. 그녀는 순민이 차에서 내리도록 도왔고 그가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고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그저 그를 꼭 붙잡아야 했다. 그녀는 그의 온기를 느껴야 했고 그가 진짜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켜야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2번 확인했다. 그녀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순민을 소파에 앉히기 전에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배고프니? 자기. 순민은 피곤해서 고개를 저은 다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희는 그의 곱슬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그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왔고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그가 밤의 일로 지쳐 바로 잠들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그는 큰 갈색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는 속삭였다. 그래, 자기야? 영호가 여기 올까? 경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성민은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의 얼굴에 주저함이 없는지 살폈다. 주저함이 없자 마침내 그는 긴장을 풀고 몸을 매트리스에 가라앉혔다. 경희는 그의 숨이 고르게 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서야 그녀는 방 구석의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바닥을 얼굴에 눌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본능을 무시하고 결코 현실이 아닌 것을 믿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오늘 밤 끝났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계획을 세우고 일어났다. 그녀는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영호가 성민에 대해 말했던 방식, 그의 눈빛의 차가움, 그가 주저없이 그녀의 아들을 때렸던 방식.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했다. 성민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준 후, 그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지만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자신이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로펌. 접수원이 그녀의 전화를 연결했고 몇 분 만에 그녀는 혜진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와 통화하게 되었다. 경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영호가 성민에게 적대감을 서서히 키우는 것, 통제하는 행동, 때리는 것, 영호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방식, 그것이 실제로 학대인 것이 아니라 징계처럼 보이게 하는 것, 혜진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하고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이 마침내 말했다. 영호가 성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한 양육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 둘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위반하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는 자신이 참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늦게 경희는 혜진의 사무실에 앉아 그녀와 영호 사이의 모든 법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을 서류에 서명했다. 보미는 그녀 옆에 앉아 지지를 구했고 성민은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넘겼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 벌이고 있는 법적 싸움은 모른 채였다. 일이 끝나자 혜진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영호가 연락을 시도하면 모든 것을 기록해두세요. 그가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희,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보미는 그녀를 흘깃 보았다. 기분이 어때요? 경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몇 달 동안 가슴에 얹어있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유로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려면 다른 영상을 확인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